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날아온 태평양을 살짝 건너온 소식은 또 한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광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시장, 특히 부동산은 미국 금융시장과는 거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자산 모체의 구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최근에 촉발된 집값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듯한 모습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곧바로 한국에서 자동 생성이 되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미국 FOMC 연준의 움직임인데, 어제 미 연준은 또다시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만 8차례 연속으로 동결로 간 건데, 금리 수준은 5.25에서 5.5%로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을 고스란히 연출하고 있죠.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금리 랠리 현상은 지금이 2024년 8월 1일, 그러니까 거의 2년 5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이어가는 이 고금리 랠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의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린 이 고점에 대한 인식보다는 워낙에 고금리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이 시장이 적응을 했다고 해야 하나.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미 연준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벚꽃 만발이었는데, 확실히 연준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죠. 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동안 2년여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기대 섞인 말들이 거의 레드카펫 쫙 펼쳐진 지 하세월인데, 여전히 거의 3년여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요지부동 꼼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건 거의 중립금리,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리의 가장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기초 기둥과 같은 하한선의 금리가 이제는 예전과 같이 금리를 쭉 워터파크 슬라이드에 태워보내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아니란 얘기죠. 거의 전체적인 기저의 금리 수준도 올라와 있어서 금리 인하라는 개념이 그리 신통방통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도 파월이 언급한 한 문장을 반으로 딱 잘라서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바쁘던데, 이런 모습도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도 이제 않는 정도죠. 이번에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 변동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역시 파월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친절한 금자씨 스탠스를 보여주는 멘트를 쳤고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말로 들릴 수 있어서 다들 9월에는 금리 인하의 문이 열리겠다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는 그런 발언일 수 있는데, 역시 파월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것. 포인트는 늘 뒤에 두고 있는, 엔진이 전륜이 아니라 후륜이죠.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선에 대한 가속은 항상 뒷말 언저리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정책 금리를 인하하기에 적정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그 시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결국엔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특유의 라임대로 말이 발동을 걸고 있는 건데, 이걸 반으로 뚝 잘라서 해석을 해도 좋을 만큼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피벗, 확실한 인하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섞인 해석들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갈 길은 오리무중이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고, 늘 파월의 입장은 짬짜면입니다. 짬뽕 반, 짜장 반.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먹을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해 왔었는데, 아무튼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교집합적인 스탠스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11월 대선 모드가 가장 연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연준이 물가에만 매달려서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고용지표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고용지표가 그닥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선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아도 고용 부분이 처지게 되면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분분한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연준이 언급한 일자리 증가세에 대한 완만한 양상,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금리를 낮추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부분은, 기존 인플레에 도끼 눈을 뜨고 바라봤던 연준의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니냐,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물가는 버리고 고용시장 지표가 불안정하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거라는 해석도 조금은 너무 설익었다. 그냥 막 던지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미국 고용지표가 여름 들어서 뭐 살짝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히스패닉계 특성상 뭐 서머 홀리데이는 직장을 때려치우고서라도 무조건 진심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절기 고용시장 지표는 쏙 빠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8월 들어서는 고용지표가 다시 달라질 것이 예상이 돼서 연준이 고용지표 붙잡기 시작한 건데 이거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고용지표는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급격한 뒤집기가 요동치는 수치를 보일 때가 많아서 아무튼 8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9월로 가는 패스파인더가 될 가능성 아주 많겠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한국 집값이 제대로 상승세를 탔다고 설레발, 오리발, 세상의 모든 발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방아쇠가 될 거라는 기대도 번지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 폭이 뭐 그리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인하를 덜컥 단행한다 해도 미미한 효과일 수밖에 없는 건 미국이 이번에 재정적자가 4경 8천조 그러니까 35조 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벌어들이는 세수보다 이자 비용 그러니까 재정이 빵꾸난 이자를 메꿔야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 세금보다 많다는 얘기죠. 자연 적자 폭은 더 크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래? 당연히 국채 발행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연준이 금리 인하 모드로 들어갈 수 있어도 이건 그냥 살짝 내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다시 달러를 윤정기에서 찍어내야 될 판인데 그러니 지금 기준금리 부분은 미국으로선 증시 부활의 화목난로 땔감으로 쓸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 부동산의 입장으로는 그닥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한은이 자체 내수 부진과 GDP 마이너스 성장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집값이 들썩거리는 상황에선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것이 바로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일본이 전격 기준금리를 반대로 인상해버렸습니다. 워낙에 천장에 비가 셀 정도로 엔화의 구멍이 숭숭 뚫려서 역사상 최대 슈퍼엔저 현상에 직면했던 엔화가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인상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최대한 엔화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는데 이거 되게 상징적인 게 일본이 금리 수준을 0.25%로 올린 적이 2007년 2월 이후로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버블을 경험한 트라우마 때문에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 왔었는데 지금 달러 등산에 엔화가 엄청나게 밀리게 생겼으니까 국가적인 위기감이 팽배해졌고 이러다가 정말 날아가겠다는 위기감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이 금융 정상화로 가겠다는 첫 스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자신감의 근저에는 바로 물가. 일본 방문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토해내는 말들이 한국보다 절반은 싸다. 그만큼 국내 물가를 확실하게 잡고 있어서 충분히 금리를 움직이는데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엔화가 점점 약세로 빠지게 되면 가뜩이나 유지해온 물가가 다시 달러 등살에 못 이겨서 수입 물가가 타격을 받으니까 자연 국내 물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니까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2.6% 정도로 일본 물가가 꿈틀거리는 틈을 타서 재빠르게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이죠. 한국으로선 엔화가 약세일 때는 또 함께 동조화돼서 원화 약세로 갔다가 이번에는 엔화가 본격적으로 강세로 가게 되면 원화에 몰려있던 외자가 배신을 땡기고 엔화 쪽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어서 원화 가치는 이래나 저래나 동네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상당히 금융가치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앞으로 일본 당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여전히 환율 불안 요소는 이래나 저래나 가운데 딱 끼어있는 샌드위치 그런 신세란 얘기죠. 이렇게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집값이 달릴 대로 달린다고 하고 있는데 엔화까지 강세로 가게 되면 달러 환율 방어에다가 원화 엔화 쪽으로 가는 유출로까지 이어지는 이 겹겹이 둘러싼 또 다른 악재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환율이 엔화 동조화 현상으로 엔화 강세를 그대로 반영한 원화 강세로 살짝 이어졌지만
이게 원화라는 분위기 제대로 타게 되면 다시 환율은 급등하는 추세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 환율은 답이 없어, 답이. 환율에 근거한 물가 불안 요소, 내수 불안 요소, 게다가 이걸 똘똘 말아서 말아올린 롤케이크 같은 집값 불안 요소는 하반기를 지나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은행 가중 평균 금리, 이 중에 주담대 부분이 여전히 시중은행들의 이자 장사, 그러니까 최대한 대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벌인 금리나 비즈니스로 인해서 0.2% 전달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어요. 이 와중에도. 이게 6월달 6조가 넘는 주담대 증가율에 폭증을 불러온 원인이 당연히 되겠죠. 내수가 마이너스가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주담대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내수 자체의 동력원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일이 되는 건데, 한은은 가중평균 금리 부분에서 대출 금리가 확실히 하락했다는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은행 가중평균 금리 역시도 부실 논란의 와중에도 여전히 하락 추세, 이것도 갈수록 부실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제대로 진화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인데, 이렇게 금융권에서의 대출 부분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전체 대출 금리가 그냥 완전히 와해된 상태에서 대출 증가세가 폭주를 하게 됐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마 7월달 대출 현황은 역대 최고를 찍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7월에 오르는 집값에 기름을 충분히 끼얹을 요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사방에서 틈새가 숭숭 뚫려 있는 한국 금융 환경에선 국내 부채 문제의 급강이라는 지점이 결국 국외 금융 환경의 급변과 접점을 이루면서 스파크 터지면 그냥 완전히 전소될 정도의 대격변이 일어날 변수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은 지표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 여전히 부동산은 살얼음판 위를 가고 있는 썰매타기라는 사실, 여실히 보여주는 8월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정말 럭키 세븐, 행운이 소나기처럼 여러분들에게 퍼부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한 달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동결 수순이고요. 7월 인하설 하더니만 쏙 그 말은 들어가고 9월 인하설로 옮겨갔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일본은 이 와중에 금리 올리고 엔화 강세로 돌아설 기세. 국내 부동산이 처한 위험 요소 중에 환율 불안 요소는 물가, 내수, 금리 등등등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부채 문제 역시도 이해하기 힘든 이 컨트롤 부분 폭증시키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한은이 발표한 지표에서 고스란히 볼 수가 있겠네요. 8월 한 달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